안녕하세요, 박간영군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이고요. 무창포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카약으로 바다에 오는 걸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모르니까 오탐을 달았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오탐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또 처음이어서 도대체 뭘 보고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전에 약간 얻은 정보를 통해서 어느 주변으로 가면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벌써 저 앞에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 근처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국내 브랜드 애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조항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너울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날 제대로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전에 왔을 때 무창포에서 너무나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만약에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럼 거기서 무는 애기가 있고 안 무는 애기가 있다면, 물론 이제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가 뭐 과학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무식한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한 애기당 10번씩만 던져볼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반응 없음 쪽으로 몰아놓고, 반응이 있다 싶으면 반응이 있는 쪽으로 걸어놓고, 오늘의 루어 운용은 근데 처음 시작은 글로우 계열로 하고 좀 밝은 애기 종류로 해보고, 그 다음에 고추장, 뭐 수박, 그 다음에 해가 좀 뜨면 레이저, 이런 식의 순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이 근처에 한번 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쭈꾸미보다는 갑오징어 위주로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렇게 여 주변에는 갑오징어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동력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무시인 날 나와야 좀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무시 같은 경우는 물이 아예 안 흐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야죠. 이렇게 앞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내 쪽으로 슬슬 끌어오는 식으로 해야. 무시 날은 또 어디에 뭉쳐있는 게 아니라 다 퍼져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잡기가 어려운 그럴 때가 있다고도 하던데, 일단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역시 나오네요. 벌써 첫수. 어우, 쭈꾸미 많이 컸네. 자, 첼리온 평정애기 보이시나요? 첼리온 평정 고추장. 이 녀석이 좀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아, 이거 벌써 써야 되나? 쭈꾸미는 여기다 보자. 살림망을 너무 큰 걸 사가지고, 보면 3,000원대나 3,500원대 가격의 그 애기들 말고 좀 저렴한 가격대, 첼리온도 상당히 저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대로는 첼리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도 첼리온의 다른 애기로도 뭐 잡았던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전에 와보면 여기가 고추장이나 고추장 레이저가 좋았었어요, 반응이. 자, 두 수째 던지고 좀 기다리면 바로 무네요. 자, 쭈꾸미. 여기는 쭈꾸미 포인트인가봐요. 자, 칠리온 평정 고추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애기를 교체하면서 해야겠어요. 지금 아침인데, 아침이니까 글레오 계열로 한번, 일단 석대도 주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석대도 주변으로 가서 평평한 데라든지 여 끝나는 자리 이런 데만 쳐야겠어요. 자, 전체 글로우 계열이고요. 저렴한 애기죠, 이것도 제법. 그리고 15cm, 한 20cm 정도 단차를 줬어요.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나오는데? 이거는 무게감이 가비 같다. 약간 끈적한 느낌. 그렇지. 가비 사이즈 좋네요. 자, 일단 먹물은 최대한 빼고 잡자. 가비 사이즈 좋습니다. 자, 저렴하긴 하지만 이 글로우 계열로 잡았어요. 역시 좀 작은 놈들은 이카펀치가 날라오고, 좀 씨알이 되는 놈들은 끈적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 낚싯대가 선상에서 쓸 때는 괜찮았는데, 카약에서 쓰니까 뒤에 이 견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영 거슬리네요. 또 왔어. 근데 이 찍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다. 역시는 뭐야, 쭈꾸미잖아. 매끈이 애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시넥스. 지금 스펠링이 배 쪽에서, 뭐 사실 이렇게 보면 왜 글씨가 거꾸로 써있지 할 수도 있는데, 얘가 물에 들어가면 액션을 이렇게 취한다고 해요. 보통 애기가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집어져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한다고 합니다. 말은 뭐 죽어가는 물고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뭐야 이거, 물고기인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 우럭이 나와버렸네. 나 이거 어떡하지? 가지줄 20cm 단차, 봉돌 5호, 매끈이 애기, 우럭 나옵니다. 왔다. 쭈꾸미 같은데? 그렇지. 레이저 글로우에 쭈꾸미 한 마리. 쭈꾸미는 나오네 여기. 이 갑오징어인가 보다. 아니네, 쭈꾸미네. 쭈꾸미가 씨알이 좋네. 자, 이 녀석 레이저 글로우 나옵니다. 자, 이 녀석도 두수했으니까 넌 빠져. 자, 아까 같은 똑같은 고추장이에요. 사실 이건 거의 비슷하게 생긴 고추장이긴 하지만, 자, 이 녀석 한번 갔다 온 녀석인데, 얘도 약간 바늘에 녹이 쓰는데, 얘는 첼리온 건 아니었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 바늘 상태 별로고,
바늘이 한 번 낚시 갔다 왔는데 약간 녹이 쓴 것 같아요. 아싸, 갑이다. 테일을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오, 씨알 좋네. 자, 씨알 좋죠. 자, 역시 이런 계열이, 고추장 계열은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툭 치는 놈들이 있는데 쭈꾸미야 뭐야. 쭈꾸미네. 작은 놈이 있구나. 자, 이 녀석도 괜찮은 놈인 것 같아요. 쭈꾸미, 갑오징어 하나씩 잘 나옵니다. 자, 이놈도 패스. 자, 이 녀석들도 한번 궁금하긴 해요. 빛깔이나 이런 건 되게 괜찮았거든요. 이것도 손피싱 거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쭈꾸미인가? 자, 이 녀석도 쭈꾸미 한 마리 데려왔어요. 같이 스테이하는 와중에 가져간 녀석. 쭈꾸미, 전형적인 쭈꾸미네요. 자, 이것도 잘 나오네, 고추장도. 자, 이 녀석도 한 두세 수 했으니까 얘도 패스. 역시 얘 패턴이 예쁘고 괜찮아서 그랬었는데 잘 나오네요. 가격 대비 괜찮은 쪽으로는 손피싱하고 첼리온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쪼꼬미 얘기 물론 잘 나올 테지만, 자, 어떤 분이 또 10월달 11월달 요쯤 되면 이 쪼꼬미 같은 경우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여기는 나오는 것 같으니까 웨이포인트 찍어 놓은 데서 흘렸더니 툭 깠는데 이거는 갑오징어인 것 같은데, 쪼꼬미랑은 입질이 좀 달랐는데. 그렇지. 갑오징어 씨알들이 다 좋네요. 쪼꼬미에 갑오징어. 자, 이건 쭈꾸미일 것 같아. 바닥에 스테이 하다가 올라온 거라서 그렇지. 역시 쪼꼬미네. 자, 쪼꼬미도 패스. 너무 잘 나온다. 난 이 녀석도 한번 해보죠 뭐.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 얘는. 이거 올라오는 거 뭐야? 아씨, 문어였나봐. 그 녀석이랑 저랑 연이 없었나봐요. 손피싱 했던 것 같은데 바늘은 쏘쏘. 자, 왔습니다. 이건 갑오징어인가 보다. 무게가 제법 나가는데 슬슬 드래깅 하니까 아니네. 쭈꾸미가 왜 이렇게 커? 오우씨, 이건 너무 크다. 역시 고추장 레이저는 이 동네에서는 국룰인 것 같아요. 무창포에서는 사실 고추장 레이저가 전에도 그렇고 계속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햇빛도 워낙 좋고 그래서 그런지 애기들이 사실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1,000원짜리 애기 빼고는. 쭈꾸미.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뭐 사실 고추장 레이저는 어느 정도만 되면 이것도 뭐 액션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녀석 한번 해볼까? 맞네요. 빠졌다. 자, 빠지면 또 가라앉히면 돼요. 맞습니다. 빠졌어. 이게 자꾸 빠지는데. 이거 입질이 딱 들어왔어. 그렇지. 툭툭툭 가져가는 입질 기다렸다가 잡는데, 갑오징어게 쭈꾸미잖아. 뭐 너 이렇게 툭툭툭 텁텁텁 하는 입질을 하고 그래. 자, 보통 뭐 이 정도 가격대 애들도 충분히 잘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뭐 해볼까? 그때 봤던 거 중에서 카본 바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물론 컬러를 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녀석은 고추장 수박 레이저 왔어. 근데 이건 뭐 물고기 같은 입질인데 이거는 아마 갑오징어일 걸로 보고. 그렇지. 갑오징어 사이즈 좋다. 역시. 오우, 씨알 좋아. 찰박이 나왔습니다. 찰박이. 씨알 좋죠. 에이씨, 그건 아니지. 먹물 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 왔어. 역시 여 주변에서 이 녀석 입질이. 갑오징어들이 씨알들이 좋으니까 막 드랙을 치고 나가요. 오우씨, 깜짝이야. 카본 바늘 애기 역시 바늘 상태 좋더니 마음에 들어요. 카본 바늘 애기는 또 사야지.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었더니 재미가 없어서 좀 움직여 봐야겠어요. 왔다. 자, 여에 걸려 있다가 나오니까 쭈꾸미였어. 난 당연히 갑오징어인 줄 알았다 이놈아. 너무 큰 거 아니냐? 왔어. 자, 이번엔 갑오징어자. 아니, 쭈꾸미들이 많이 컸네 진짜.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메꾸니 얘기도 한번 가보자. 메꾸니 얘기는 아까 고추장은 잃어버렸고 수박 가봅니다.
진짜 넣자마자 뒤집어지는데. 자, 이거는 갑이다. 아니네. 쭈꾸미 크다. 시넥스 수박. 얘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물 속에서 액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도 나오는 건 알았으니까 왔어. 역시 약간 스테이를 주니까 여지없이 물고 있구나. 얘도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첼리온이었던 것 같은데. 글로우 타입의 레이저. 또 왔어. 근데 이게 캐스팅을 해서 가져오다가 잡는 거라서 나오긴 잘 나오네요. 바다가 주는 대로 담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좋은 표현 같아요. 그렇지. 기다리고 있으면 물고는 있어요. 작은 쭈꾸미긴 하지만 자, 이것도 뭐 나오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옵니다. 이 수박도 한번 가볼까? 날도 약간 흐리니까. 맞네. 카약은 이건 좋네요. 물이 흐를 때는 던져놓고 조금씩 움직이면 어우 커. 쭈꾸미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스퀴드원 제품들이 골고루 괜찮은 것 같아요. 카약으로 살랑살랑 페달링을 하면서 옆으로 줄을 조금씩 흘리면서 드래깅으로 가다가 스테이 호핑도 한 번씩 주고 그럼 와있고. 카약이 이런 면에서는 좋네요. 벨리도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안 흐른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슬슬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면 페달링을 조금씩 하면 물이 흐를 때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봤어요. 자, 이건 릴링을 통한 드래깅이지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이곳에서 그래서 루어 애기 테스트를 하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퀴드원 제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잘 나오고 단지 하나 애먹이는 이놈. 자, 지금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 얘도 나와야 정상이죠. 이놈으로 한번 갑니다. 저렴한 애기는 저렴한 애기의 장점이 또 있겠죠. 예를 들면 뜯길 가능성이 높을 만한 여밭 주변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는 한 과감하게 밀어넣기에는 괜찮은 애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비싼 애기를 그런데 밀어넣을 때는 약간 부담감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저렴한 애기들은 또 저렴한 대로 마음껏 밀어넣어서 또 좋은 놈 잡고 그러면 좋은데 바늘 상태만 좀 좋으면 뭐 그런 애기들의 장점이 또 있는 것이니까. 애기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믿음인데, 루어는 믿음인데 써봤는데 잘 안 잡히더라. 물론 그때 타이밍도 있어요. 또 그만큼 믿지 못한 루어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못 잡는 것도 있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 싼 건 싼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놈으로 못 잡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다니까. 애기는 믿음이야. 이놈으로 입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바꿔볼까요? 너 한번 가보자. 자, 이것도 국내 브랜드 애기예요. 야마시타 비슷하게 만든. 자, 좋아. 이 두 개를 입질을 못 받고 있다고 치고 같은 포인트에서 다른 걸 던져볼게요. 제가 입질을 못 받은 녀석들인데 카본 바늘 수박 레이저 한번 던져보죠. 똑같이 그냥 대충 던져놓고 감으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스테이 하니까 나오네. 오, 야, 아이씨. 야, 간만에 하나 나왔는데 너 진짜 이럴래? 햇빛이 강렬하니까 아까 잡았던 녀석이긴 한데 자, 제가 수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려요. 자, 보시면 물 안에서의 수평 상태 굉장히 괜찮죠? 지금 가지채 비로고 있고 액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갑이 큰가 보다. 이것도 쭈꾸미가 안고 들어간 거였구나. 야, 너무 큰 거 아니냐? 어차피 저는 1시까지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부지런히 좀 돌아다녀 보고 한 포인트 정도만 더 돌아본 다음에 조금 더 잡아보고 그리고 가는 걸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왔어. 이거 갑오징어다. 씨알 좋아. 오씨. 씨알 좋은 것까지 좋은데 이놈아. 갑오징어가 약간 야같네요.
내린 다음에 스테이를 주다가 살살 터니까 역시 고추장 레이저 왔어요. 야, 여기 갑오징어 막 나오는데 여기. 아이씨, 오늘 진짜 먹물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나 이래서 갑오징어가 맛은 있는데. 자, 이것도 아이씨 쭈꾸미잖아. 드랙을 좀 풀까? 오늘 좀 드랙을 세게 했더니 찍 채는 맛이 없어요. 그쵸? 그게 좀 재미가 없다. 자, 끝보기로 한 수. 하지만 쭈꾸미. 갑인가? 아, 쭈꾸미 엄청 크네 진짜. 쭈꾸미는 사실 쏟아지네요 이 자리는. 자, 입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쭈꾸미겠구나. 저는 1시쯤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애기 테스트 해보고 다 그 얘기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뭐 너무 빨리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해보고 있는데, 아, 역시나 믿음을 안 주는 애기는 잡지를 못하는데. 자, 이제 12시 반 저쪽으로 돌아갈 밖에는 오전에 잡았던 데들 거기를 한번 거슬러 가 보고 그리고 마무리 해야겠어요. 아, 역시 믿음이 안 오는 애기로는 잡을 수가 없네. 역시 로우는 믿음이야. 그렇지. 그러면 쭈꾸미가 잡혀있지. 어이 크다. 어이 커 이놈아. 자, 그 다음으로 잘 모르겠는 녀석이 있습니다. 물론 매끈이이긴 하지만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잡아본 적이 없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애기 아닌가, 애기 색깔 아닌가 싶은데, 이게 참 믿음이 생겨야 뭘 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아, 근데 옥수수 컬러는 뭔가 장난 같아. 아, 이 옥수수 컬러. 잡는 양에 비해 살림망이 너무 커가지고 살 빠지겠어. 야, 오늘 버라이어티한데 이번에는 또 불가사리야. 또 이런 식이다. 또 이 자식 또 너 안 나와? 자, 이제 제 낚시는 끝났습니다. 아유, 힘들어. 자, 오늘 즐겁게 낚시했고요. 갑오징어 제법 나왔어요. 씨알이 많이 커졌네요. 국내 브랜드 애기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신 대로 루온 역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믿음이 없던 녀석은 한 수도 못했어요. 물론 한 수 했네요. 개 한 마리 잡았네. 개. 루온은 역시 믿음인 것 같아요. 이제 애기를 세팅을 할 때 이 태클박스가 좀 조정이 돼야 되겠는데, 괜찮은 애기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과 섞어서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건 손피싱이라고 전 생각하고, 첼리온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첼리온과 손피싱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제에게 대체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스퀴드원이나 시넥스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다뤄본 애기들로는 사실 그 정도 범주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써보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미온수로 씻고 이렇게 하루 정도 신문지에서 말리곤 하는데요. 다녀와서 바늘 상태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스퀴드원 제품 같은 경우에 다녀와서 봤을 때 상태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쪼꼬미 같은 경우도 다녀와서 민물로 깨끗이 씻고 하루 정도 놔뒀는데 바늘 상태 깨끗하죠?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일본 애기들이 다 이런 정도로 깨끗하게 상태가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게 시넥스 제품인데 매끈이라는 애기 같은 경우는 바늘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루 지났는데 바로 저렇게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쪼꼬미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렴한 애기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이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제끼고, 자, 그리고 손피싱 카본 바늘, 이것도 멀쩡하죠. 바늘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손피싱 이 제품이 잘 잡히지도 않더니 바늘도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녀석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얘도 잘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척하고 잘 말렸는데 녹이 슬어 있었고,
자, 이것도 뭐 저렴한 액이었죠. 홍간낚시에서의 고추장 레이저. 고기는 잘 잡혔는데 이것도 바늘이 상태가 영 안 좋죠. 하루 딱 낚시하고 민물로 세척했는데 저렇게 녹이 슬어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딱 색깔이 변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리고 첼리온 고추장, 뭐 이것도 잘 잡히긴 했어요. 바늘 상태 보시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은 뭐 바늘 상태도 안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시넥스의 매끈이 애기. 이 녀석도 지금 보면 끝부분에 약간씩 변색된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쪼꼬미는 안 그랬는데 매끈이 쪽이 바늘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첼리온의 글로우 레이저 제품인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변색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싸고 좋은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하는, 뭐 물론 잡히기야 잡히지만 뭐 일회용도 아니고 한 번만 쓰고 버리게 되는. 자, 이것도 홍간 낚시 제품이었는데요. 고기도 잘 잡혔지만 녹도 별로 안 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바늘이 좀 괜찮은 편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래도 조과도 좋았지만 뭐 역시 믿음인가 싶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아마 첼리온에서 나왔던 글로우 레이저였는데요. 이 녀석도 제품이 끝에 바늘이 영 마음에 안 들더니 뭐 좀 녹이 슬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잡히는 데는 문제는 별로 없었지만.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아마 손피싱에서 나왔던 고추장이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바늘에 녹이 씁니다. 제가 일본 애기들을 사용하면서 늘 쓰고 뭐 물로 씻고 그래도 녹이 슬어 있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좀 거리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갭을 바늘 상태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카본 바늘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녹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안 보이죠? 카본 바늘은 뭐 끝부분 굉장히 날카로운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역시나 뭐 상태가 좋았어요. 역시 이렇게 싸구려로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건 역시 바늘 상태에 대한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거리감이었어요. 조금 아쉽지만 리뷰 통해서 쓸만한 녀석들은 잘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